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2차시고요.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수업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서 했었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랑 이제 이게 이제 이 경우의 수가 확률로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설명은 똑같게 될 거예요. 자, 생각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면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보라의 6가지의 색이 원에 이제 각각 표시된 정육면체 A와 강면에 1, 2, 3, 4, 5, 6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 B가 있다. 정육면체 A랑 B가 있네요.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탐구일을 보면 정육면체 A를 던졌을 때 빨간색 원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는 이제 전부 다 다른 색이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다. 각면에 다른 색의 원이 칠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이제 전체 얼마다? 6면 중에 빨간색은 한 면. 그래서 이제 6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육면체 B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1, 2, 3, 4, 5, 6 숫자 중에서 짝수는 6개 중에서 3개가 있죠. 그래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탐구 3을 보면 두 개의 정육면체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정육면체 A에는 빨간색이 나오고 정육면체 B는 짝수가 나오는 그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던졌으니까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6가지죠. 그 중에서 정육면체에 있는 빨간색이면서 정육면체 B는 짝수가 나오는 그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게 될까요? 빨간색이면서 2 나오는 상황,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면서 4 나오는 상황, 그리고 빨간색이면서 6 나오는 상황. 이 말고는 없어요. 그죠? 이거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으니까 총 얼마다? 36분의 3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위 생각톡에서 정육면체 A를 던졌을 때 빨간색 원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이고 정육면체 B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것은 세 가지다. 따라서 정육면체 A는 빨간 원이 나오고 정육면체 B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곱하기 3. 앞에서 이제 했었던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경우의 수죠. 그거는 3이다. 라는 걸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다 구해 본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두 가지 정육면체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니까 정육면체 A는 빨간색이 나오고 정육면체 B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3 해서 1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은 뭐랑 똑같다? 이 6분의 1과 정육면체 A를 던졌을 때 빨간 원이 나올 확률인 6분의 1과 정육면체 B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뭐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말도 중요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것밖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A, B가 서로 한데 영향을 안 주는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서로 이제 노터치 한다는 거죠. 간섭을 주지 않을 때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려운 말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건이 독립이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 독립인 상황에 대해서밖에 확률을 안 다룰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몰라도 되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알아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다?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다? P 곱하기 Q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A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구슬 3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고 B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파란 구슬 2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주머니에서 각각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각각 A, B에서 각각 꺼내는 거예요. 두 구슬이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런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푸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풀이는 A에서 파란 구슬을 꺼내는 거는 총 몇 개? 7개 중에서 3개가 있는 거죠. 파란 구슬이. 그래서 이제 A에서 파란 구슬 꺼낼 확률은 7분의 3이 되고요. B에서 파란 구슬 꺼낼 확률은 총 5개 중에 2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두 구슬 모두 파란 구슬을 뽑을 확률은 요 두 개의 확률을 곱해서 35분의 3, 2, 6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다시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경우를 다 생각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 사건 A를 A 주머니에서 파란색 구슬을 꺼내는 사건이라 하고요. 사건 B를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을 꺼내는 사건. 이렇게 이제 한번 놔 볼게요. 그럴 때 지금 상황은 두 구슬이 모두 파란 구슬이니까 A, B가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지도 않아요. A에서 파란색을 꺼냈다 해갖고 B에서 파란색을 못 꺼낼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었죠? 계산은 요 두 확률을 곱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제 총 요 두 개의 사건에 의해서 어떤 한 시행에 대해서 두 개의 사건에 의해서 총 네 가지, 네 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인 상황이랑 A가 아닌 상황을 우리가 A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다가 C라고 하는 걸 써서 이제 A가 아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A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A 주머니에서 파란색 구슬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A에서 파란 구슬이 안 나오니까 무슨 색 구슬이 나와야 되겠어요? A에서 파란 구슬이 이제 안 나와야 되니까 무슨 구슬? 노란 구슬이 나온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파란 게 아니고 노란 구슬이 나오는 걸 A의 여기 위에다가 이제 C라고 하는 위첨자를 써가지고 나타내고요. 그러면 똑같이 B 위에 C 이렇게 이제 붙이면 무슨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B 주머니에서 파란 구슬이 안 꺼내지는 거죠. 꺼냈는데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구슬? 노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여기 이 시행에서는 전체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 A이거나 아니면 A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B이거나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이요. 이제 여기에는 7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역한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A에서는 노란 구슬이 나오면서 B에서는 파란 구슬이 나오는 그런 이제 사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A에서는 노란 구슬. 그러면 7분의 4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칸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칸에는 A에서는 노란 구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B에서 여기 이제 안 썼네. 자, 노란 구슬. 그러니까 이거를 B의 여사건이라고 해요. B가 아닌 사건. 그러면 이제 B가 아니기 때문에 노란 구슬이 이제 나오는 거죠. A에서는 파란 구슬이 나왔다가 A에서 파란 구슬 나온 거는 7분의 3. 그리고 이제 B에서는 노란 구슬이 나오는 사건.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 이 칸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A에서 노란 구슬이 나오면서 B에서도 노란 구슬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7분의 4 곱하기 5분의 3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시행들 이제 다 합하면은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개 이제 합해 보면은 7분의 3 더하기 7분의 4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두 개 더하면 1이잖아요. 그죠? 1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됩니다. 5분의 2는 뭐였죠? B에서 파란 구슬이 나오는 확률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5분의 3이 나와요. 즉 여기 있는 확률들이 음, 다 각각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된다. B가 나올 확률, B가 아닌 게 나올 확률. 여기는 5분의 2, 여기는 5분의 3.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이거 총 4개, 여기 있는 4개를 이제 총 다 더하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요 이제 두 개 더하면 되죠. 요 두 개 더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7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7분의 3,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7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전체 시행에, 어떤 한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확률을 이제 표로 나타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분의 6이다.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5분의 6이다가 되는 건데, 이 확률은 뭐예요? 이 확률은 A에서 파란색, B에서 노란색이 나오는 확률인 거죠. 근데 그 확률은 어떻게 된다? 35분의 8이다.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들도 요렇게 이제 푸는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잘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3번 볼게요. 어느 중학교의 수학 동아리는 도희를 포함한 학생 8명과 준용이를 포함한 학생 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때 수학 체험 축제에서 학생 자원봉사 요원으로 참가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임의로 뽑을 때 도희와 준용이가 뽑힐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일단 어떻게 뽑아요? 여학생 1명이랑 남학생 1명을 뽑죠. 그죠? 그럼 이 학생 한 명을 뽑을 확률은 얼마죠? 8분의 1. 근데 여기 이렇게 되고요. 남학생 한 명을 이제 뽑을 때는 이제 총 5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준용이니까 1명. 이렇게 이제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학생 한 명을 뽑았는데 8명 중에 하나를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희다. 그래서 이제 도희가 뽑힐 확률은 8분의 1이 되고요. 남학생 한 명을 뽑을 때 준용이가 뽑힐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바로 40분의 1.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을 볼게요. 두 볼링 선수 A와 B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각각 0.9, 0.8이라고 한다. 잘 친다, 맞죠? 두 선수가 모두 한 번씩 볼링공을 던질 때 적어도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다. 라는 거죠. 적어도 한 선수가 친다는 말은 A 혼자 스트라이크 쳐도 되고 B 혼자 스트라이크 쳐도 되고 A, B 둘 다 스트라이크를 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뭘 배웠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배웠죠. 그거를 알고 있다면 A, B 둘 다 스트라이크를 못 칠 확률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제 1에서 빼주면 된다. 이거를 이제 기억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가 스트라이크를 못 칠 확률은 0.1이고요. 그리고 B가 스트라이크 못 칠 확률은 0.2예요.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하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뭐예요? 두 선수 A와 B가 동시에 참 글자가 잘 안 적히네요. 동시에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한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확률을 1에다가 빼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구해보면 1 빼기 0.02가 되니까 0.9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표로 만약에 나타내게 된다고 하면 자, A가 스트라이크 치는 거를 A가 스트라이크 못 치는 거를 A여.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가 스트라이크 치는 거를 B가 스트라이크 못 치는 걸 B여. B의 여사건. 요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이제 A가 0.9, 그리고 이제 A여는 0.1, 그리고 B가 나올 확률은 0.8, B가 스트라이크 못 칠 확률은 0.2 해갖고 총 1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요 칸은 A, B가 둘 다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죠. 그러면 0.9 곱하기 0.8. 여기는 A가 스트라이크 못 치고 B가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죠. 그러면 0.1 곱하기 0.8. 여기는 A가 스트라이크 치고 B가 스트라이크 못 치는 확률인 거라서 0.9 곱하기 0.2. 그 다음에 여기는 A, B가 둘 다 스트라이크 못 칠 확률이라서 0.1 곱하기 0.2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고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류 찾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예보를 보고 동준이가 말한 것이다. 동준이의 말이 옳은지 친구와 이야기해보고 옳지 않으면 그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 테스터 분이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30%이고 일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60%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제 동준이가 그걸 보고요. 그럼 이번 주말 내내 비가 올 확률은 30 더하기 60에서 90%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 이제 말이 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지 모르겠죠. 토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을 A라 하고요. 일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동준이의 말은 뭐죠? A 또는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 90%. 그런데 이제 또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A에서 B가 오거나 아니면 B에서 B가 온다 라는 게 이제 또는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말 내내 비가 온다는 말은 뭐죠? 주말 내내 비가 온다는 말은 A랑 B가 이제 뭡니까?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그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A,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0.3, A가 일어날 확률 0.3,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그 비가 올 확률은 60%라 했으니까 0.6,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 해서 구하면 0.18,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다? 주말 내내 비가 올 확률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제가 종합적으로 적어봐라 라고 이제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토요일에 비 온다. 토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사건. 요렇게 이제 갈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비가 오는 사건. 그 다음에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사건.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토요일에 비가 오는 건 0. 얼마죠? 0.3이고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거는 0.7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비가 오는 확률은 얼마라 했어요? 0.6이라 했으니까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은 0.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합하면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 이거를 갖다 각각 완성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완성을 시켜보면은 여기 1번 칸은 자, 그렇게 완성을 시키면 1번 칸은 이제 토요일에 비가 오고 일요일에도 비가 오는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요. 2번 칸은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지만 일요일에 비가 오는 확률. 3번 칸은 토요일에는 비가 오고 일요일에 비가 오지 않는 확률. 4번에는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일요일에도 비가 오지 않는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거가 뭔지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